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세상도 어수선하고 경제적인 문제들로 모두 다 고민하는 시기라서 제가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이세요? 부의 불변의 법칙, 7가지 불변의 법칙. 이 저자를 소개하자면 이 데이브 램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6세 때 부동산으로 4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되는 백만장자 대열에 낀 사람이었대요. 근데 30세 때 파산을 하면서 돈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7가지 이 부의 법칙을 통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된 분이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고 방송이라든지 텔레비전 또 상담 프로그램 강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돈으로부터 자유, 경제로부터의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먼저 인생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를 이루기 위한 경제학서라든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책들이 많이 있듯이 부를 이루기 위한 책들도 수없이 많은데, 실제로 그 부를 그대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천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먼저 내 자신부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권하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식대로 삶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는 것이, 회오리 바람에는 칠면조는 사실 무거워서 못 나는 새잖아요. 근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 회오리 바람에 칠면조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호경기에는 누구나 다 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멈추면 칠면조가 뚝 떨어져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힘들어지듯이 우리들의 삶도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1부는 부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난한 변명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또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차한 변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명들을 과감하게 마주하면서 자신과 먼저 직면할 것을 권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인정하자. 나는 어떤 변명을 해도 나는 빈털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을 대출에 아주 탁월해서 대출로, 그건 즉 빚인데 빚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자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대출이라는 것은 신기루 같은 거여서 사실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러므로 그 신기루에 속지 말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면서, 또는 돈이 모이도록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돈은 대가를 치른 자만이 돈은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돈은 엄청나게 사실 힘이 있는 거라서 치열하게 싸운 자만이 돈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돈과 싸울 때도, 내가 패자가 됐을 때도 나 자신의 문제이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이고, 그러므로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서울본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경험담을 들어보면서 각오를 다지라고 하면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수저가 아니려면 우리가 즐거움을 잠시 보류해라.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즐거움을 보류해야지 그 즐거움을 날마다 낭비하고 소비해버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즐거움이 저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이 따르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현실 부정과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게 재밌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말을 라면 먹고 야식 먹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난 부은 거지 살이 찐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저자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살은 부은 것이 아니고 살이 찐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데 사실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서 탈피해라.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신을 위로하지 말고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삶의 변화를 선택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무이자 할부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이자 할부이면 그냥 그거를 일시불로 사거나 현금을 주고 사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반드시 무이자 할부이면 무이자 할부로 사거든요. 근데 정말로 무이자 할부는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그 포브스 400대 부자들은 절대 카드를 안 쓴대요. 현금을 쓴대요. 근데 우리는 쥐꼬리만한 세금 혜택을 보고자 모두 다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거의 카드가 많게는 대여섯 개, 적게는 두세 개씩은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는 카드는 어차피 빚이기 때문에 이 빚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은행만 돈을 벌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소리잖아요. 자, 그리고 4장에서는 부자의 상식과 빈털터리의 상식인데 이 허황된 레버리지 신화에서 벗어나라. 그래, 내가 뭐가 있다면, 내가 뭐를 한다면, 이런 우리는 조건들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고 돈을 벌 것 같은데 이런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복권을 안 산대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을 담보로 내는 세금이래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권을 사지 진짜 복권을 사는 백만장자는 없잖아요. 물론 복권을 노릴 만큼 그런 욕심도 채워졌겠지만 어찌됐든 이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소망의 세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당신은 벤츠를 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수저가 아니면 즐거움을 잠시 보류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의 차를 살 때 우리가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무이자 할부라든지 아니면 카드 할부라든지 그런 것들로 사기 때문에 이것도 빚이기 때문에 이게 체면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건 허상이다. 그러므로 잠시 보류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그러면 풍족한 삶을 만드는 데는 7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칙 1. 최소한의 비상금을 먼저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코끼리도 한 입씩 먹으면 코끼리 전체를 먹을 수 있듯이 작은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큰 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으려면 자잘한 연체금, 우리가 주차요금 32,000원이면 내도 되는데 미루다가 4만원 내는 경우 좀 있죠. 우습게 알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특가 세일이니 마감 세일이니 그거는 실제로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꼭 사거나 꼭 붙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돈을 모아 놓았을 때는 비상구를 깰 때는 정말 비상시에만 그 유리를 깨는 거지 그 비상금은 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칙 둘에는 가장 강력한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으래요. 자, 매달 나가는 빚만 없어도 사실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빚부터 차근차근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타에게 쫓기는 가젤처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빚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돈 나올 구멍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생각부터 하래요. 빚부터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칙 셋. 법칙 셋은 자, 몇 개월은 끄떡없을 여유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을 하래요. 왜냐면 그 벽돌집은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큰형과 작은형 집이 무너졌듯이 조그만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경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칙 네 번째, 이게 7번째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중에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노후 자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노후 자금에 대해서 별로 그 관심이 없고 우선 쓰는데 급급하잖아요. 그리고 쓰는 것이 빼먹는 곶감이 맛있듯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모두 다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후 자금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가슴 뛰는 삶을 살려면 하고 싶고 뭐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금보다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라. 그리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때가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칙 5. 당당한 부모를 만드는 학자금 만들기. 이거는 학위는 절대 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까지 대학을 또는 더 나은 학위를 부모가 해줄 필요는 없다. 이 학자금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아이하고 함께 세워라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학자금을 받아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에게 빚을 물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위가 부를 보장해 주거나 축적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빚을 남겨주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칙 6.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하라고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주거 형태가 한 80% 정도가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이 아파트를 그게 1억짜리가 됐든 서울에 있는 뭐 15억짜리, 20억짜리가 됐든 담보가 없는 아파트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증여하는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빚을 고하는 사회에서 그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데 그 대출 이자는 누구 배를 불리느냐?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거다. 당연히 부자들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돈을 넣어놓고 그 투자처를 투자한 돈이 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갚는 이자에서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부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부자의 돈을 굴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반드시 갚도록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칙 7번째. 즐기고 투자하며 부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책임 있게 부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나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보류해 놨던 것을 나에게 선물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요. 인셀덤 서울본부 김기춘 수석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돈이 굴러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에게도 돈이 있었다. 자, 무슨 말이세요? 착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보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돈이 없었으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외면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착한 사마리안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착한 일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돈을 나눠주는 산타가 있잖아요. 산타도 커다란 뭐 그 선물 꾸러미를 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선물을 나눠주려면 그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가 있어야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경제적인 자유를 한없이 즐기고 또 다른 곳에 좋은 곳에 투자처가 있으면 또 투자하면서 돈을 굴리고 또 그렇게 벌어진 돈을 가지고 마음껏 베풀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면서 이 책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뭐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삶에서 한번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그리고 인셀덤 서울본부와 함께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착한 사마리안이 되기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의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